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FTX가 파산 후 파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FTX와 알라메다가 숨겨온 이야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부터 FTX 거래소의 외부 CEO와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FTX와 알라메다가 무슨 짓을 해서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일들을 하드디스크와 블록체인 활동 기록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시작한 그 결과가 새해부터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비교적 평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상장 전에 거래소 대표가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입금받았습니다. 코인의 유통량의 15%, 200만 개를 받은 거예요. 레이라는 심볼을 가진 레이디움이라는 코인 200만 개를 개인 지갑으로 받은 겁니다. 유통량의 15%를 받았고, 심지어 백서에는 1년 동안 락업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코인의 비율과 락업 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무시가 된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즉시 LP로 8만 개의 코인을 보내고 당일에만 100만 개의 코인을 스왑에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코인 세계에서는 평범한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본인이 소유한 스시스왑의 소유권을 샘 뱅크먼 프리드가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스시스왑에 상장한 코인을 교환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뒤통수를 친 겁니다. 레이디움 얘들아 고마워, 이 돈 좋은 데 쓸게 라고 하고 1년간 락업 약속을 어기고 거의 먹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단순히 거래소의 볼륨만 보면 이 100만 개나 되는 물량을 스시스왑에서 소화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겠죠. 주식이나 볼륨의 의미가 있지, 코인에서의 볼륨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저스틴 선이 2억 달러나 되는 트론을 디파이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죠. 상장 코인의 최고점에서 스왑을 통한 거래, 이런 것들이 다 매도나 마찬가지인데 개인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디파이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일단 거래소에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받는 거죠. 사실 그 돈을 받아서 쓰면 결국 그 담보가 터지든 아니면 내가 그 돈을 갚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왑에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버리면 거래소의 볼륨과 별개로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하나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기술 이런 거 열심히 봐도 코인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알라메다 리서치와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렇게 넘치는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NFT 가격 조정을 위한 총알로 사용을 했습니다. NFT 열풍이 불었을 때 솔라나 기반의 NFT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솔라나가 다른 NFT에 비해서 트랜잭션 수수료도 적고 마켓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나름 최고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고장나기도 했죠. 하지만 FTX와 알라메다는 2021년 10월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NFT를 매수해서 가격의 하한선을 높였고 거래량도 폭등을 시켰습니다. NFT의 가격 하한선이라는 건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NFT들은 바닷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이 지갑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모두 알라메다와 FTX가 자금을 지원했어요.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사용된 돈은 알라메다와 FTX가 지원을 한 거다라는 거죠. 자금을 지원한 내역이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격을 펌핑시킨 NFT들은 여전히 FTX US NFT 지갑에 들어 있습니다. FTX 파산에 맞춰서 BAYC가 NFT 중에 대장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값이 많이 나가죠. 이런 NFT들도 조만간 정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솔라나 기반의 NFT 역시 앞으로 몇 개의 지갑이 같이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FTX 채권단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받겠지만 이런 NFT들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라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모두 매각 대상이다라는 거죠. 지금 드러난 것도 이미 충분히 문제지만 이런 일을 FTX 혼자 꾸민 게 아니라 DCG와 3AC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크립토 썩었네, 정말 망했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투기가 결합된 곳은 사실 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정말 더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 곳들이 많죠. 눈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봐야 거기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조차 없이 외부에 노출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들끼리 이너서클로 다 해먹는 거죠. 블록체인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었던 것을 대놓고 해먹을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겠다 싶으면 위에서 그건 불법이야 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어서 박살을 내버렸는데, 하지만 크립토예는 그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정말 통과를 해버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크립토는 활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FTX와 알라메다를 운영하는 쪽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크죠.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다, 코인 시장 자체의 문제로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또 좋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